안녕하세요. 소쿠리TV입니다. 오늘은 20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오늘 주제는요. 지난번에 이어서 다양한 자리 뽑기 2부입니다. 네, 소쿠리TV 좋아요, 구독 버튼은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수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동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19강 앞에 동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방식은 그와 반대로, 수동 방식과 반대로 똑똑한 휴대폰으로 여러분 조작을 합니다. 조작이라고 하는 건 제작이 아니라 어떤 버튼 하나 두 개를 눌러서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똑똑한 휴대폰을 조작을 해서 자동 방식으로 자리 뽑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휴대폰에 여러 가지 앱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카카오톡을 이용을 합니다. 카카오톡에 보면 제비 뽑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자리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궁금하시죠? 그러면 먼저 휴대폰은 모두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카카오톡의 제비뽑기를 이용하려면 제일 먼저 반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첫날이나 일주일 정도가 되면 학생들하고 인사도 하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교사가 단체 카톡방을 하나를 만들면 어떤 것을 공유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제비뽑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뽑기 앞에 샵 버튼을 누르고 제비뽑기를 쓰면 됩니다. 쓰고 들어가면 그 안에 꽝 뽑기가 있고 순위 뽑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순위 뽑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참여수, 우리 학생 수가 14명인데 14명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죠. 만약에 학생 수가 적다면 카톡방에 학생을 초대를 해야겠죠. 그리고 학생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자세히 보면 교사 이름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교사 이름을 제외를 하고 참여자, 학생 수만을 가지고 이제 제비뽑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참여자 수를 꼭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냥 누르셔도 되지만 제비를 한번 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은 편지 모양이 있는데 그 편지 모양이 자유자재로 색깔도 변하고 막 이동을 하죠. 이렇게 제비 섞기를 한 후에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실 텐데,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자동 방식을 설명하면서 자동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휴대폰을 놓고 하나씩 누르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드렸고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지 사진을 찍어봤으니까 이것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보시면 사진을 제가 4개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카카오톡 창입니다. 우리 반 단체방 창에 보면 여기 하얀색 부분이 있죠. 이 하얀색 부분 플러스 부분이 있고, 그리고 빈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엇이 있냐면 샵 버튼이 있어요. 네, 샵 버튼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제비뽑기를 쓰시기 전에 샵 버튼을 누릅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로 가시면 샵 버튼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색깔이 이런 색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글씨 색깔과 다르죠. 그래서 샵 제비뽑기 이렇게 써 넣으면 위에 제비뽑기 게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비뽑기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세 번째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네, 이런 창이 나오면
여기 보면 샵 버튼 제비 뽑기가 있고, 그리고 제비 뽑기에 클릭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꽝 뽑기가 있고 그 옆에 순위 뽑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순위 뽑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하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그 대문 사진 있죠.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2명이라고 나오지만 여러분이 직접 한다면 참여가 14명, 16명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꼭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맞게 이렇게 나오죠. 네, 편지가 접혀 있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신 후에는 제비 섞기를 하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면 제비 섞기가 여기 있습니다. 제비 섞기를 뭐 1회 누르셔도 되고 2회 누르셔도 되고 여러 번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랜덤으로 편지가 이리저리 움직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 보면 노란색 카카오톡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우리 반 단체 톡방에 제비 뽑기 전체 결과 확인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르고 들어가면 각자 내가 몇 일을 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었나요? 네,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창 안에 샵 버튼을 누르고 제비 뽑기를 쓰시고 그 안에서 필요한 카테고리를 누르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자동 방식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동 방식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조작을 한 후에 노란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죠. 샵 버튼 제비 뽑기 전체 결과 확인하기 이렇게 갑니다. 제가 옆으로 길게 늘린 것은 학생들의 뭐 정보가 조금 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했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면 그 밑에 그것을 누릅니다. 전체 결과 확인하기를 누르면 우리 반 학생 수에 맞게 1명, 2명, 3명, 4명 전체 12명이 나오고 여기 순서가 1번이 되고 여기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1, 2, 3, 4 나오고 누구누구 씨는 몇 위입니다. 누구누구 님은 몇 위입니다. 라고 나오죠. 네, 그렇게 나오면 이제 그 순서에 맞게 자리에 앉으면 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톡이 참 똑똑하고 좋은데 제비뽑기가 좋은데 기계가 하는 것이라서 뭔가 랜덤이 잘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짝 파트너가 많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이고 이런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처럼 어떤 조건을 제약을 줍니다. D자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양 끝에 있는 학생, 그 교사의 칠판과 책상을 건너뛴다면 오른쪽 왼쪽 자리가 조금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컴퓨터 앞자리부터 1번입니다 라고 기준점, 출발점을 달리 해주는 조건을 제약을 주면서 뭔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수동 방식과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자동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방식은 숟가락을 이용하기도 하고 문장을 학생 수만큼 글자 수를 세어서 뭔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퍼즐 맞히듯이 학생들이 글씨 그 문장을 완성해 가면서 소통도 하죠. 그리고 뭔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방식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단점이라면 학생이 교실에 오지 않았을 경우 그 학생의 자리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 뽑거나 아니면 다른 학생이 다 뽑고 난 나머지 자리를 그 학생에게 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어서 좀 공평하지 않고 그리고 학교에 꼭 와야만 한다는 것이죠. 학생이 한두 명이 오지 않았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지만
만약에 여러 명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교사도 남아있는 학교에 온 학생들도 그 자리를 뽑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 방식의 단점이라면 어떤 제약이 있다.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있다.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오지 못한 학생은 내가 직접 뽑지를 못했다. 그래서 좀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방식의 단점이 어떻게 보면 자동 방식의 장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동 방식은 공평해요. 네, 모두에게 어떠한 어떤 제약도 없고 다 똑같은 상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 방식은 공평하다. 그리고 제약. 오늘 자리를 바꾼다. 그러면 수업 시작 전에 카카오톡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일주일 전에 미리 해도 되고, 아니면 주말 저녁에 학생들에게 미리 해 두어도 된다는 거죠. 학생이 학교에 없어도,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소크리샘의 제비뽑기 방식은 그러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자동 방식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앞에서 말한 수동 방식과,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동 방식을 요약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동 방식과 자동 방식을 적절히 섞어서 이용을 합니다. 수동 방식이 재미와 소통을 하는 반면에 어떤 단점이 있죠. 소통도 하고 이런 거 좋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학생이 안 오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 방식을 잘 섞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자동 방식이 기계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조건을 제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의 출발점을 제 나름대로 제약을 두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 여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자 1번, 2번 앉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계 아래에 있는 부분, 어떤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되는 거예요. 꼭 끝으로 방향이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절히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동 방식의 경우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네, 다양한 재료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소통하면서 학생들과 자리 뽑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자,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자동 방식으로 이용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그러면 댓글로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동 방식 중에서도 제 방법 말고 여러분들이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우리 같이 소통하면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요, 똑같은 교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볼 때 좁은 교실에서 중간시험, 기말시험 이런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하면 환경을 적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소크리샘의 비법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알림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준비를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